2인 가구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 그렇다면 1인 가구 적정 생활비는? 안녕하세요. 집은 나왔지만 어머니, 아버지 행복한 삶을 위한 고민으로 가득한 집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의 기본인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막연하게 국민연금 나올 테니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시거나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알아서 용돈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충격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 13.1%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고 자식들 위해 모든 걸 바치셨던 분들인데도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얘기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르겠지 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애써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절대 그런 힘든 노후를 보내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냉정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 노후 생활비 직접 계산하는 법에 대해 A부터 G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혼자 사시는 분들과 부부가 같이 계시는 분들을 나눠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한 번만 계산해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15분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1단계 내 돈을 훔쳐가는 노후자금 3대 도둑부터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돈의 가치를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 도둑들의 정체부터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 소리 없는 암살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어머니 아버지. 혹시 2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잘해야 2,500원, 3,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기본이 7,000원, 8,000원입니다. 똑같은 짜장면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내가 노후 자금으로 5억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도 20년 뒤에는 그 5억이 지금의 2, 3억 원어치밖에 못하는 반쪽짜리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정도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20년 후엔 지금의 1.5배, 30년 후엔 2.4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둑을 잡으려면 내가 생각한 목표 금액의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곳에 돈을 굴려야 합니다. 두 번째 도둑 예고 없는 습격자 의료비. 젊을 땐 1년에 병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만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70% 이상을 65세 이후에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36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암수술, 중풍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수술비에 간병비까지 수천만 원이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다고요? 물론 큰 도움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약값, 간병비 등은 온전히 본인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아플 때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간병비나 각종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더 커집니다. 노후 계획의 의료비 비상금 항목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탕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 반갑지 않은 손님,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들이 다 결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혹시 아들, 딸이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지금 사는 집이 낡아서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요. 관리비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혼자 지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나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가사 도우미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조사 및 비상금을 고려하지 않은 노후 계획은 모래성과 같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자, 이제 도둑들의 정체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남들은 얼마로 산다더라가 아니라 나는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입니다.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 제가 3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부모님 두 분이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소 생활비 월 240만원 내외. 큰 욕심이 없이 알뜰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아프지 않고 큰 지출 없이 삼시세끼 해 드시고 공과금 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외식이나 여행, 취미생활은 아껴서 하셔야 합니다. 예시식비 80만원, 주거 공과금 60만원, 의료비 30만원, 기타 생활비 70만원.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 내외. 대부분의 은퇴 부부가 꿈꾸는 생활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편하게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국내 여행도 다니며 친구들과 만나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예시식비 110만원, 주거 공과금 70만원, 의료비 50만원, 교통통신비 30만원, 여가문화비 40만원, 기타 생활비 36만원. 여유로운 생활비 월 450만원 이상.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자식들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으며 해외여행도 가끔 다니는 등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대부분 하며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 노후 생활비.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2인 가구보다 1인당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는 주거비, 공과금 같은 고정 비용을 혼자 다 부담해야 하고 식재료를 사더라도 혼자 먹는 것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노후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생활비 월 124만원 내외. 기본적인 생계 유지 수준입니다. 예시식비 40만원, 주거 공과금 35만원, 의료비 20만원, 기타 생활비 29만원. 적정 생활비 월 177만원 내외.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며 가끔 외식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시식비 60만원, 주거 공과금 45만원, 의료비 30만원, 교통통신비 15만원, 여가문화비 20만원, 기타 잡비 7만원. 여유로운 생활비 월 250만원 이상. 크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은 하며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의사항은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계산한 생활비에 비해 지방은 20에서 30% 정도 적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나 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부족해 관련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실제 계산 사례 마이너스 김영수 이순자 부부 BS 박영의 할머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2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이순자 부부 2인 가구. 옆집에 사는 김영수, 이순자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가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으니 적정 생활비인 월 336만원을 목표로 하자. 고 결정했습니다. 총 필요 생활비 계산하기. 월 필요 생활비 336만원 곱하기 12개월은 연 필요 생활비 4032만원. 은퇴 후 예상 수명만큼 곱하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넉넉하게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영수 아버님이 65세에 은퇴했으니 앞으로 30년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연필요 생활비 4032만원 곱하기 30년은 총 필요 생활비 12억 960만원. 물가 상승률 고려하기. 연 2.5%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0년 후 필요한 실제 금액은 약 2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 우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입 빼주기. 김영수, 이순자 부부가 받을 국민연금을 계산해보니 두 분 합쳐서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1인당 약 63만 원입니다. 만약 퇴직연금도 있다면 월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연금 수입 월 230만 원. 실제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월 목표 생활비 336만 원 빼기 월 연금 수입 230만 원은 월 추가 필요 금액 106만 원. 월 추가 필요 금액 106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최종 필요 자금 3억 8,160만 원. 비상금 추가하기. 의료비 비상금 5천만 원 더하기. 기타 예비비 2천만 원은 7천만 원. 최종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 약 4억 5천만 원. 사례 2 박영희 할머니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적정 생활비인 월 177만 원으로 생활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총 필요 생활비 계산하기. 월 필요 생활비 177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연 필요 생활비 2,124만 원. 은퇴 후 예상 수명만큼 곱하기. 박영희 할머니가 67세부터 95세까지 28년간 생활한다고 가정. 연 필요 생활비 2,124만 원 곱하기 28년은 총 필요 생활비 5억 9,472만 원. 연금 수입 빼주기. 박영희 할머니의 국민연금 월 45만 원. 일반적으로 여성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이 남성보다 적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33만 원. 총 연금 수입 월 78만 원. 실제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월 목표 생활비 177만 원 빼기 월 연금 수입 78만 원은 월 추가 필요 금액 99만 원. 월 추가 필요 금액 99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8년은 최종 필요 자금 3억 3,264만 원. 비상금 추가하기. 1인 가구는 아플 때 도움받을 가족이 없어서 간병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비 비상금 6천만 원 더하기 기타 예비비 2천만 원은 8천만 원. 최종 준비해야 할 노후 자금 약 4억 1천만 원. 1인 가구 vs 2인 가구 비교 분석. 경제적 효율성 측면. 2인 가구 4억 5천만 원 나누기 2는 1인당 2억 2,500만 원. 1인 가구 4억 1천만 원 나누기 1는 1인당 4억 1천만 원. 놀랍게도 필요 자금 총액은 비슷하지만 1인당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인 주거비, 난방비 등을 혼자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위험 관리 측면. 2인 가구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어 간병비 절약 가능. 1인 가구 아프면 모든 돌봄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더 큰. 사회적 관계 측면. 2인 가구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정신적 안정감. 1인 가구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식이나 각종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아져 생활비 증가 가능성. 4단계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 계산 결과를 보고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노후 준비 전략. 주택 자산 활용하기.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 영모기지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3억 원 집 기준으로 부부가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계별 은퇴 고려하기. 부부가 동시에 은퇴하지 말고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은퇴하면 가계 수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투자하기. 두 사람 모두 건강하면 서로 돌볼 수 있어 의료비와 간병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건강입니다. 1인 가구 노후 준비 전략. 더 적극적인 자산 형성 필요. 1인 가구는 2인 가구보다 1인당 더 많은 노후 자금이 필요하므로 젊을 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적극 활용. 기초연금, 각종 복지 서비스 등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세요. 주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기.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 맞는 이웃과 교류하거나 실버타운, 고령자 공동거주 등을 고려해보세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 아플 때 도움받을 가족이 없으므로 건강관리와 의료보험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통준비사항.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기. 국민연금 추가 납부나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활용하기. 연금저축,
IRP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부채 정리하기. 은퇴 전까지 모든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최우선으로 상환하세요. 생활비 다이어트.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생활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은퇴 후의 소비 습관을 미리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단계 나이별 노후 준비 로드맵. 혹시 이 영상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고 계시다면 참고하실 만한 나이대별 로드맵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기반 다지기. 목표 현재 연소득의 1배 정도 노후 자금 마련. 전략 적극적 투자, 연금저축 시작, 내 집 마련 계획. 40대 본격 축적기. 목표 현재 연소득의 3배 정도 노후 자금 마련. 전략 자녀 교육비와 노후 자금 균형 맞추기,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50대 마지막 스퍼트. 목표 현재 연소득의 8배 정도 노후 자금 마련. 전략 최대한 저축 늘리기, 고위험 투자 비중 줄이기, 건강관리 집중. 60대 인출 관리기. 목표 은퇴 후 생활비 인출 계획 점검. 전략 안전자산으로 전환, 연금 수급 개시, 생활비 지출 최적화.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노후 준비. 어머니, 아버지. 오늘 계산한 숫자가 너무 커서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는 상태로 노후를 맞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4, 5억 원이 부담스럽다면 생활비 기준을 조금 낮춰서 3억 원을 목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2억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목표를 높여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그 자체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과 1년 후에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저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옆에서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에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꼭 나눠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 준비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집나 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